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중국이 문을 연다. 경제 영향은? 중국이 오는 8일부터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격리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동시에 자국민 대상 여권 발급도 정상화해서 해외여행 규제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확 풀린 겁니다. 하지만 너무 갑자기 봉쇄를 푼 걸까요? 이 중국 내 코로나 감염이 폭증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 또 중국 얘기냐? 올해 세계 경제가 중국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지켜봐야 내 돈 지키고 더 벌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IMF 총재가 최근에 뭐라고 말했냐면 중국의 코로나 폭증이 세계 성장률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 번 말씀도 해주셨지만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면 좀 경제가 더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바뀐 거죠? 올 한 해를 관통하는 경제 키워드가 경기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경기 둔화, 경기 침체는 피해갈 수가 없고요. 그러나 이 시나리오, 이 예측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소위 말한 팩터가 있는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중국 경제의 성장이다. 뭐 이런 말씀을 자주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차이나 중국 경제가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앞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IMF 총재의 발언이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올해 힘들 거다. 2023년 하고 미국, 유럽, 중국 다 무너질 텐데 그러면서 한 말이 딱 집어서 중국을 집은 거예요. 중국이 세계 경제를 더 악화시킨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중국이 이제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위드 코로나로 갔는데 여기에서 코로나를 잡지 못한다면 실제로 이때 우리 인류가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19와 싸움을 벌였고 어느 정도 눌러놨는데 다시 새롭게 코로나19 변수가 나오면 이것이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라는 거고요. 무슨 추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앞서 우리 뉴스 클립도 봤지만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중국인들이 대거 해외로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IMF도 좀 걱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갑자기 방역 규제를 중국이 풀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나온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그럼 중국 경제도 지금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좀 달린 거겠네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는 코로나 봉쇄를 완화 안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런 게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코로나 봉쇄를 풀었죠. 이제는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좀 예측하는 시나리오도 엇갈립니다. 가령 현재 뭐 공식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이런 대도시는 확진자, 이 감염자 수가 거의 80%,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 수준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풀릴 경우 아니면 여기서 망가질 경우에 따라서 엇갈릴 텐데요. 한번 주요 투자은행들의 뭐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들을 좀 보면 JP모건, 또 HSBC, 노무라 등등이 있는데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수적으로 잡는 데니까요. 4.3%. 그러나 또 밝게 보는 데는 6%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뭐 평균은 한 5% 될 텐데 한쪽은 자 1분기 내에 이 코로나를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방역 당국이 통제할 수 있다. 집단 면역도 되면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한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쪽이고 더 힘들 것이라는 쪽은 제대로 이것이 막지 못할 것이고 최근에 나온 오미크론 변이들이 뭐 상당히 강하고 이런 이제 부정적인 시선이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 아예 좀 중국 경제를 아예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이것이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중국에는 부동산이라는 악재가 있어서 중국 변수는 별 소용이 없을 거야. 이런 두 가지의 시선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악재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뭐 주택 거래량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변수가 참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전망도 나중에 이게 맞느냐 틀리냐가 성적표가 엇갈릴 텐데 그런데 일단 뭐 관리 여부를 떠나서요. 중국이 어쨌든 봉쇄를 풀었다는 건 일단 우리 경제는 호재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거죠. 이게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봉쇄가 유지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런 두 가지 시선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럼 경기 침체고 중국은 막혀 있으니까 더 나빠지는 것. 근데 일단
풀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하게 된 건데요. 네. 특히 한국 경제는 이 중국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밀접적인,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의 중국의 교육 비중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분의 1, 거의 뭐 가장 많은데 네. 우리가 그동안 교역을 하면서 얻는 무역수지 흑자, 아직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중국이 가장 많은 흑자 내는 나라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우리가 무역했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나라는 베트남이었었고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것은 거의 20위권 밟기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뚝 떨어졌네요. 18년 이후에는 교역하고 비중도 중국이 높았고요. 중국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흑자도 가장 높았지만 지금 2022년은 22위. 거의 우리가 한 뭐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대까지밖에 중국을 통해서 무역 흑자가 없었어요. 보통 뭐 30조, 40조 내는 나라였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겠습니까? 중국을 통해서 무역 흑자 폭이 줄어드니까 우리 작년에 8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였고요. 한 해 동안 거의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 수지 적자가 나왔잖아요. 다른 데서 채워진 게 아니라 중국이 떨어지니까 중국이 날아가니까 예, 아. 그 부분을 베트남이 채웠지만 그 한 뭉텅이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 저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코로나 극복하고 한다면 가장 먼저 훈풍은 우리나라의 무역에 오게 되겠고요. 네. 그럼 그것은 한국 경제의 훈풍이 되겠고 뭐 이건 한국 주식시장, 뭐 한국의 내수시장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맨날 중국하고 중국이 코로나 어떻게 됐어 보는 이유가 네. 뭐 자체에 대한 뭐 인류애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한국 경제와 정말로 밀접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응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1월 21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중국인들도 지금 해외 여행 가고 싶은 욕구가 지금 뭐 대폭발 직전이라고 해요. 네.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로 많이 올 텐데 네. 그러면 일단 우리 관광업계는 조금 뭐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를 지금 중국 방역 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 떠나라, 다 들어와라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국 국민들도 완전히 몇 년 동안 얽매여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춘제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해외 여행을 떠날 겁니다. 앞서 IMF 총재가 콕 집어서 중국 때문에 더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실은 여기에서도 기인하거든요. 중국인들이 대거 나와서 코로나19를 다시 확산시키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이제 세계 각국도 중국인들이 들어올 때 여기에 뭐 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제재 규제를 가하고는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는 이 춘제가 큰 틀에서 뭐 집단 면역 혹은 내지는 코로나를 또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중국은 굉장히 지금 자유롭게 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1월 춘제가 코로나로서도 큰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이들이 나오게 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중국발 경기 부양, 네. 중국 성장 엔진을 통한 경기 침체 극복의 또 하나의 뭐 테스트, 뭐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서울 명동이나 뭐 면세점이나 우리나라 이런 풍경도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그 중국 방역 완화로 인한 그 호재를 본다는 그런 주식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이게 중국이 빗장을 열었다 해서 조금 주가가 올랐다가 또 아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관리가 안 된다 심각하다 그래서 뭐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가지고 이 이른바 중국 그 위드 코로나 호재 주식을 투자를 해도 될지 네. 만약 해도 된다면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 이거 조언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 빗장을 풀었습니다. 네.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재우면 이제 대거 또 1월 춘제에서 중국인들 여행객들이 나오게 되면 네. 1차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주식시장의 훈풍은 역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훈풍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럼 어떤 것들이냐? 뭐 저희가 그림으로 좀 몇 개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행, 항공, 호텔, 면세는 왜냐하면 우리 2016년, 15년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때 대거 중국인들이 나오면서 얻었던 혜택들이 있었겠죠. 네. 여기에 저기 보면 이제 공연도 하고 있는 모습, 아.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게임 또 방송에 관한 한알령을 풀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가 화장품이 오른쪽에 보이네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두 가지가 같이 있죠. 왜냐하면 대거 수요가 컸던 중국의 엔진이 돌아간다는 것, 또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니까 또 화장품. 아마 이런 정도의 이 중국 관련 리오프닝이 먼저 훈풍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텐데요. 네. 자, 근데 최근에 주식 시장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가 주식 시장은 가장 똑똑하다.
어떤 사안들을 선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1개월간 홍콩 증시는 거의 30%가량 급등을 했거든요. 많이 바닥을 뚫고 뭐 홍콩 항생은 2만 포인트를 다시 또 재돌파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어떻게 중국은 코로나 못 잡을 거야 매일 그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지만 주식시장이 스마트하다면 일단 극복할 거라고 먼저 베팅을 하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뭐 1차적으로 중국 관련 리오프닝 주식도 있지만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아예 중국 증시라든가 홍콩 증시 본토를 공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겠죠.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겠지만은요. 이 정도의 투자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